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8월 29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월말 경마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다사다난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아시아 챌린저컵 대상 경주도 서울에서 열리고요. 또 외국 기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 기수들이 이제 외국에서 신인 기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희연이나 뭐 송재철이나 정정희 같은 그런 신인 기수들이 우리나라의 신인 기수들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점수제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 경주 이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그 경주를 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최고 득점자들이 우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옛날하고는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타는 문세영이나 뭐 박태종이나 또 조인건이나 이런 기수들이 나가서 외국의 초청 기수들과 일전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인 기수들 위주로 해서 짜여졌기 때문에 더욱더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또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편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월말 경마는 평소보다, 저랑 약속을 하나 하시죠. 평소보다 저희 팬들은 배팅 그 강도를, 배팅액을 줄여서, 그러니까 평소에 50만원 하신 분들은 25만원을 줄이고, 평소에 100만원 하신 분들은 50만원을 줄여서 배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배당이 크기 때문에 맞히면 똑같은 돈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구멍수를 한 구멍이라도 늘려서 하든지, 아니면 평소보다 배팅액을 줄여서 강타와 함께 임하는 것을 약속을 하면서, 자, 이번 주 경마에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도약을 위한 공지사항을 제가 어저께 발표를 해드렸는데, 그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타에게 자꾸 이제 예전하고 좀 틀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기에 지난주 경마가 끝나고 이 주중에 글 한 자라가 올리지 않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일단 뭐 첫 번째 멘탈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주 이제 2015년도 1월달부터 이겨드려야 된다는 강박감 때문에 너무 경마에 끌려가는 예상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경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적중에 주안을 둔 예상에 매진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병마들을 놓치고 1, 3착, 2, 3착이 많고 또 바닥에서 입상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안이한 예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두 번째로 재정비를 해봤고, 분석을 해봤고, 또 세 번째는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발생된 이유가 되는 것은, 그래도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너무 더워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예상이 조금 처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을 갖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자, 하반기 경마 때는 체력적인 측면도 운동을 해서 좀 보강을 할 생각이고요. 분석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안일하게 하는 분석보다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복병마가 있으면 가감하게 복병마를 놓고 승부를 던지고, 아울러 일희일비하지 않는 매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타의 하반기 경마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경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배팅액을 줄여서 강타와 약속을 해서 평소보다 강도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배팅액을 줄여서 같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잡소리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입니다.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자, 1경주부터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들이대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은근히 어려운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요번 경주는 노림수를 갖는 마필이 있어요. 복병마가 딱 포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상태가 좋습니다. 그 마필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때려볼 생각이고,
일단 이번 경시 안고 가는 마필은 1번 신바라는 마필입니다. 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데뷔 이후 두 번의 경기에서 순차적인 성장을 보여줬는데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는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요즘 잘 나가는 신승태 마방의 마필로서 기본적으로 직전 이전째의 순발력의 변화를 보여줬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중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1경주 자체가 아주 빠른 마필이 없어요. 7번 럭키스톰이라든지 3번 리멤버 하이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충분히 이 1번 신바가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중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시 강타가 노리는 배팅권의 충원은 따로 있다. 그 마필은 이번 경주시 좀 덜덜하게 팔려주길 기대하면서 강타의 강력한 복병권 충만을 놓고 자 1경주부터 한번 멋지게 때려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입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딱 3마리만 갖고 가서 승부를 던져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 가장 낫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던전하게 보는 마필은 8번 민수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가능성은 있지만 덜덜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안 된다는 주의가 아니라 약하게 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시 관심권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다들 고만고만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이 4번 아질키아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김철우 기수가 조금 주춤한 듯한 그런 모습이고 기간지형을 좀 많이 알았던 마필이라서 그게 이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괜찮아요. 순발력이 괜찮고 중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라 일단 배팅권에는 2번 아질키아는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될 수 있는 기간지염이 다소 불안하긴 합니다만 훈련 때 모습은 뭐 하자가 없이 상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저는 뭐 2번 아질키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4번 금빛 노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1300이 첫 도전을 하고 있는 이세마의 앞마리라서 과연 이번 경시 늘어난 1300, 300m의 늘어난 거리를 강하게 도전할 수가 있겠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주에 이제 감기 몸살을 앓았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도 부담이 되고 감기 몸살을 앓았던 것도 좀 부담이 되긴 한데 어찌됐든 뭐 2번 아질키아와 4번 금빛 노드가 그래도 잠재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라 강하게 배팅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편성상 2번 아질키아와 4번 금빛 노드는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3경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요제 3경주 전력 미숙의 10만을 넘어짜여져 있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신마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2번 슈퍼스타트입니다. 자, 1차 주행검사 때는 주립불량으로 늑발을 했으나 추진력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종반 채찍을 때리자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2차 주행검사 때는 초반 무리하지 않고 차분히 선입전개를 하고 정반 가만히 잡고도 탄력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로서 최선의 경주력을 보여주지 않고 주행 검사와 주행 연습을 통해서 마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안을 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슈퍼스타트는 이번 편성에서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 3경기는 이번 슈퍼스타트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전력 미숙의 신마들의 한판 승부인 만큼
자, 너무 무리한 배팅보다는 안정적인 배팅으로 임해볼 수 있는 경주. 어쨌든 이번 슈퍼스타트는 대가리로 놓고 승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4경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번 경주부터가 외국인 기수들, 외국인 신인 기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뭐 김동수라든지 또 이번 경주에 조희원이가 출전을 하고 있네요. 조희원이라든지 이런 신인 기수들이 출전을 하고 있어서 외국 신인 기수와 맞짱을 뜨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4번, 편성상으로 봤을 때 4번 나범이죠. 나범이 일단 눈에 띕니다. 1000m 경주이고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이라서 이번 경시 이제 선행을 나가면 100%일 텐데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9번 키스미도 좀 빠르고 기본적으로 선행을 100%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초반에 또 강하게 밀고 나가서 선행도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선행이든 선임이든 간에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2연승을 구가하고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4번 나범을 빼고는 강하게 읽어주기는 좀 어렵고, 외국인 기수들이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당연히 6번 스트롱미르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공백 이후 그간 4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주며 역시나 3연승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나범과 6번 스트롱미너가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4번 나범, 6번 스트롱미너 이 두 마필들에게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이번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토요제 6경주가 오늘 강타의 현장 승부처로 해서 5경주와 6경주를 연장 스트레이트 승부처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제 5경주입니다. 비싼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로서 총 풀게이트 총 14두가 출전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어렵죠? 아직까지는 마필 자체의 완성도가 아주 빠른 마필들이 아니에요. 아주 우수한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다 전개상의 선행 경합도 필연적입니다. 예를 들면 8번 스모큰 조라든지 또 13번 럭키 샤인이라든지 또 여기에 6번 톱3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마필들이 한 바퀴를 일수하기에는 모두 다 종반 탄력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1000m나 1200이면 모르겠지만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5경주의 핵심은 뭐냐? 바로 초반 선두권 마필들이 종반에 붕괴가 되면서 선입형 강자와 종반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들의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경주다. 그래서 라스트에서는 마필이 막 몰려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박진감이 넘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힘을 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도 필요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당일날 아무래도 최모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는 7번 한금세상이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경주에선. 그리고 또 12번 파워 심포니도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지난번 경주 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한터라 12번 파워 심포니도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결과가 그럴까요? 제가 보는 경주시에는 7번 이 한금세상도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7번만은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7번만은 일단 배팅권은 어찌됐든 가자는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고, 반대로 지난번 경주시 자이언트 운동과 같이 동반 입상에 성공을 했던 12번 파워 심포니는
실질적으로 생바닥에 있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시 붕괴 일학백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요 마필은 이제 5월 초에 거세를 하고 이렇게 걸음이 확 달라진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12번 파워 심포니도 안 된다고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5월달 거세 이후에 걸음이 달라진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코너 일단 7번 한감세상은 일단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고 12번 파워 심포니는 당의 현장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아무리 보더라도 57kg로 어차피 부중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런데다가 연속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파워 심포니는 조금 덜덜하게 보는 대신 7번 한금세상을 굉장히 강하게 본다. 자, 그래서 이번 조용한 승부처도 중배당 단톡이 가능한 승부처로서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그러면 7번 한금세상은 왜 세게 보죠? 어차피 선두권이 몰락하는 편성 속에서 추임력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7번 한금세상은 강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토요일 5경주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딱 3마리 갖고 때릴 거예요. 3마리 갖고 때리고 볶고 해가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마리만 갖고 간다. 자, 일단 6번 여의킹이 선행을 갈 수 있나요? 제가 보는 경주에선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행을 가더라도 1번 장산 타이거에게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6번 여의킹이라는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가감하게 자르고 갑니다. 또 선행을 못 나갔을 때는 너무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1번 장산 타이거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마필도 이제 공백 후 근간 3번의 경주 그러니까 이 마필은 1년 이상은 쉰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벌써 5세가 된 마필이고 5세 때 데뷔전을 치는 거 2살을 그냥 거꾸로 먹고 이 5세 마에서 실질적으로 데뷔를 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장산 타이거는 뭐 장난을 할 이유가 없어. 그게 거의 총력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적으로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1번 장산 타이거는 이 편성에선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3마리를 갖고 강력하게 때려보는 자 토요일 6경주 자 현장 승부처도 멋지게 적중으로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7경주는 이 공백기를 갖고 있는 10번 강인의 종반 뚝심을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5번 엄지강호의 초반 순발력을 기대할 것이냐로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인데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쉽지가 않고 5번 엄지강호도 선행을 갔을 때는 지난번 경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지만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의 능력차가 좀 큰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5번 엄지강호와 10번 강인의 이 두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특히나 강타는 이 10번 강인의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번 강인애와 5번 엄지강호는 이번 편성상 필히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7경주도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근히 어렵죠?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 1차적으로 누가 선행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주예요. 자, 일단 13번 스카이레오도 선행을 갈 수 있고 안쪽 게이트에서 3번 히든 인디아도 갈 수가 있고 7번 지상적인 래피도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선행 1변도의 모습만 보여주는 마필은
아무래도 이 7번 지상제일의 뷰는 기본적으로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는 있지만 그래도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7번 지상제일의 뷰는 조금 덜덜하게 보고 싶고 8번 휘즈로드도 주행 불안의 문제죠. 발진 불량도 있고 외곽으로 심하게 삐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어느 정도 능력은 괜찮은 마필이지만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느 마필 하나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없다고 해더라도 가온이 아닌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은 아무래도 3번 히든 인디아를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이상엽 기수가 계승을 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자, 경주력을 끌어내고도 강한 편성을 만나서 4착으로 왔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어차피 선행을 못 갈 것 같습니다. 따라가는 정결성에서 종반 탄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페이스 조절을 하고 차분하게만 따라가 준다면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겸비를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3번 히든에 대한도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번 8경주 이번 준비연습부처에서는 3번 히든 인디안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준비연습부처에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구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STC 싱가포르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도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딱 3마리를 갖고 갑니다. 그 중에서 강타가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2번 연두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이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고도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는데 자 이번에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어서 선입전개도 가능하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의 급상승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닌 마필이라 12번 연두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번 경주는 힌트를 드린다면 국내 기수들보다 외국인 기수들이 기승한 마필들 특히나 싱가포르 기수들이 기승한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도 한번 보고서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어쨌든 12번 이 연두라는 마필은 이번 편성상 가장 재미나게 보는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딱 3두를 갖고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싱가포르 트로피 특별경주 많은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SLTC 말레이시아 트로피 특별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아무래도 999까지도 한번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인데 8번 호세킹 같은 마필들이 인기만은 팔리겠죠 어느 정도. 뭐 8번 호세킹을 인정하진 않는 건 아닙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8번 호세킹을 충만한 단통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받치기 정도로만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다. 워낙에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 그러니까 3번의 경주에서 3연승을 구가하면서 아주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편성은 상황이 좀 다르다. 자, 그런데다가 58kg를 과부중을 안고 달리고 있는 마필들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부중에 따른 어떤 마필들이 부중을 극복하고 선전을 할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경주이기 때문에 8번 호세킹이 무조건 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는 999도 가능한 그런 작심 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10경주에 우리 모두 적은 돈을 갖고 한번 멋진 상황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배팅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 경마가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평소보다 배팅액을 반으로 줄여서 임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제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 팬이 살아야 저도 돈을 벌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팬들이 이기는 것이 곧 저의 보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강타가 무리한 갬블을 붙이진 않아요. 제가 될만하니까 갬블도 붙이는 거고 될만하니까 승부처로 선정을 한 거지 안 되는 경주를 붙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대끼리에도 붙이고 어쩔 때는 999에다 붙이는 것도 나름 제 나름대로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주를 갖고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분석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로 끌고 가겠다는 나름의 작전이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일 10일 경주 TJK 터키 트로피 특별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외곽 게이트의 12번 뉴 화이트 삭스가 이번에도 선행도 갈 수 있고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12번 뉴 화이트 삭스는 지난번 일간 스포츠에서도 우승을 했던 마필인 만큼 이번에도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한줄을 더 말씀을 드리면 4번 슈퍼탱크라는 마필인데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고 근강윤시 연속적으로 3착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의 장점은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자 이번 경주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4번 슈퍼탱크와 외곽 게이트 12번 뉴 화이트 삭스는 피리 배팅권에 난청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2경주 HRI 아일랜드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나라에서 신인 기수들이 와서 특별 경주를 펼치고 있고 또 한국의 기수들이 또 이런 경주에 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경주 자체가 신인 기수들이 끼어있는 경주는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트로피 경주들도 일반적으로 특별 경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2경주 HRI 트로피 아일랜드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은 바로 5번 장산대로입니다. 요즘 이제 이상혁 기수가 인기발을 팔리면 자주 이제 인기발을 빼먹는 경향이 아주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불안하긴 하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식으로 말을 타진 않을 거예요. 1년에 몇 번 있다고 이런 행사가 몇 번이나 있다고 여기서도 뭐 야일조하겠다고 그 장난을 하고 이지랄 하면은 국제적인 망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이 없는 젊은 기수라고 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장산대로는 오늘 같은 날이라면 최소한 믿고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5번 장산대로는 인정을 해보고 싶고 지난번 경주 때 또 깜짝 입상에 성공을 했던 8번 헤이킨 요 마필도 깜짝 입상은 아니죠. 지난번 경시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이고 또 인기마에 걸맞게 종반 추임력과 더불어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자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을 했던 8번 헤이킨도 이번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3번 장미 언덕도 안 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는 뭐 크게 봐도 3파전 양상의 구도가 아니냐 전 이렇게 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끝으로 토요일 13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번 경주도 어떤 마필들이 팔릴지 모르겠지만 딱 3도를 가져가보고 싶은 경주인데 중배당 이상 작심 배당을 노리는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4번 헬로피스라는 마필이에요. 자 건강윤시 순차적으로 꾸준하게 경주력에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로 다소나마 부중에 민감한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51kg를 박태중 선수가 받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지만 안정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이번 경시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헬로피스는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4번 헬로피스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헬로피스를 놓고서 중배당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이번 끝장 승부처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제 토요경마는 마무리 짓고요. 제주교차는 이제 7경주, 8경주, 9경주, 3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토요경마가 오늘은 어렵고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토요경마에서 제가 이겼으면 제주경마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진다고 그러면 제주경마 하지 않고 가실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강타는 뭐 제주경마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요. 자,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자체도 빠른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전개상 빠른 선행마가 없다면 당연히 선임 내지는 추입형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는 마필은 1번 매하입니다. 1번 매하를 좋게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고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1번 매하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또 갖고 간다면 4번이 열매라는 마필인데 이 열매라는 마필도 금강경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열매도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4번 열매까지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매화와 4번 열매 이 두 마필은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자, 다음은 제주교차 8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8경주가 UCC 준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교차 9경주가 오늘 강타의 또 UCC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승부처를 묶어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8경주입니다. 누가 배당판에서 팔리던 안 팔리던 그건 강타와 상관이 없어요. 이번 경시 노림수를 갖는 마필은 바로 이 9번 봉성명가라는 마필입니다. 오라, 봉성명가는 선행마인데, 네, 맞습니다. 선행형 마필입니다. 할 수 있는 거야. 야, 61kg라다 부중이 늘어났는데 좀 불안하지 않나? 또 대현이가 지난번 교시에도 입상에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좀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김대현 기수는 근간에 좀 입상을 못한 것 같기도 하지만 입상률로 봤을 때는 상한가를 가리키고 있는 기수예요. 그래서 9번이 봉성명가라는 마필은 이번 편성상 정계상 선행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를 보여주며 힘의 비축도 안고 있고, 또 예전에 이 마필 자체가 63.5kg까지도 달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부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민감한 반응보다는 충분히 버텨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9번 봉성명가는 이번 준비의 승부처에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9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늘의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경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 바로 4번 말리앙이란 마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다. 어메? 야, 또 김대현이야 강타야. 아까 앞에서도 김대현이라더니 이번에 또 김대현이야. 야, 그러면 제주마 3세 이상 4천점 이하 핸디캡에서도 먹고 연령 오픈에서도 김대현이가 또 먹는다는 얘기야? 또 먹을 수 있죠. 뭐 두 마필 다 우승하면 좋겠지만 우승을 못하고 하나는 우승하고 하나는 준우승을 하고 둘 다 준우승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4번이 말리앙에 대해서는 이번 편성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훈련 상태도 굉장히 훈련 패턴도 굉장히 좋고 또 현재 갖고 있는 능력도 좋고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서 이번엔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번 말리앙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만리안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UCC 메인 승부처 제주교차 구경주까지 강타의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옹뚱생뚱 고비단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고, 자,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경마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말 경마에서도 어렵고 이래저래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공액 배팅보다는 배팅액을 줄여서, 자, 배당 승부를 해가지고 이기는 경마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만큼 너무 무리한 배팅보다는 이기는 경마를 하면서, 자, 멋진 토요 경마 대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